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많은 분들께 운동화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네, 나이키입니다. 저도 나이키 운동화를 몇 켤레 갖고 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신발로 아주 인기가 많죠.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가 에어 조던을 신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나이키와 관련해서 휴독이라는 책도 나왔죠. 나이키를 창업한 필 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무명이었던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꽤 재밌게 봤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아디다스가 훨씬 더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신인 스타를 잡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에어 조던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나서 나이키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요즘에도 NBA가 정말 재밌고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픈 커리 같은 걸출한 스타들이 화려한 플레이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의 야성은 여전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위상과 인지도 역시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12월 23일에 나온 기사로 나이키가 실적 발표에서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려가 커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3월 2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앞에서 본 기사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나이키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1년 동안 나이키의 주가는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이 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이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나이키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참고로 나이키 회계연도는 5월 31일에 끝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의 매출은 467억 달러에서 2023 회계연도에 512억 달러로 한 10% 정도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순이익은 6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회계연도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실적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월 말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2년 같은 기간에 12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4억 달러로 거의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순이익을 보면 작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2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올해 같은 기간에는 11억 7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5%로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키의 경우 실적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월 21일에 컨퍼런스 콜에서 맷 프렌드 나이키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오는 6월 시작되는 하반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상반기를 말하겠죠. 매출이 한 자릿수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2025 회계연도에서 1분기 4%, 2분기 6% 이렇게 상반기에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한 자릿수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크게 실망을 했겠죠. 이런 부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신제품이나 혁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여전히 에어포스 1과 같은 과거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나이키 앱을 본 것인데요. 여기서 신제품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게 아마 요즘 나온 신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평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가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장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샀던 운동화들이 좀 더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발언이 좀 논란이 됐냐 하면
존 도나후 최고 경영자 CEO가 나이키의 혁신성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택근무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이키 직원들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인데요.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나이키도 어쩔 수가 없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작년 말에 나이키가 매출 부진 전망에 따라서 향후 3년간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몸집을 줄일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1,400여 명 규모에 달하는 나이키 코리아 역시 인력 감축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나이키가 이렇게 부진한 것이 좀 더 뼈아픈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나이키가 판매하는 운동화, 그러니까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나이키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스니커즈 세그먼트, 그러니까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1,800억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앞으로 성장해서 연평균 5.18%로 성장할 것이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스니커즈 시장만 보더라도요. 이것은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전망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2024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꾸준히 스니커즈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업계 1위였던 나이키만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은 실제로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나이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마켓쉐어를 다른 회사들이 갖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호카라든지 스위스 브랜드인 온러닝 같은 브랜드가 최근에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에서도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중에서 호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호카는 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인 데커스라는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커스는 어그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호카도 갖고 있습니다. 어그부츠는 겨울철에 너무나 유명한 신발이죠. 데커스의 실적을 브랜드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작년 12월 31일,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 실적을 비교한 것입니다. 2023년을 2022년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어그하고 호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그의 경우 2022년 캘린더 이어로는 4분기가 되죠. 3억 7,400만 달러 매출이 4억 달러를 넘었고요. 그리고 호카의 경우에는 2022년 4분기에 2억 2,387만 달러에서 2023년 4분기에 2억 5,222억 달러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력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전체 데커스의 매출액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지난 9개월 동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그의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호카의 매출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부문별 영업이익을 나타낸 것인데요. 역시나 어그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으면서도 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호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개월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니커즈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 같은 기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호카 같은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커스의 주가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지난 1년 동안 데커스의 주가를 나타낸 것인데요. 나이키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데커스 주가는 이렇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1년치로만 이렇게 봐서 굉장히 크게 올랐구나 이게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5년치를 보거나 하면 데커스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나이키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에어조던 시리즈를 비롯해서 그런 나이키의 신발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키의 혁신이 다시금 재현되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카나 온러닝 같은 그런 신생 브랜드들의 도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가총액이라든지 전체적인 회사 규모로 보면 나이키에 아직 필적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가서 공원이나 강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호카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로서도 현재 상당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이키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